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P, Q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물어봅니다.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둘 중에 하나에다가 KBL을 합니다. KBL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문제로 나왔어요. 이거 어제 빠진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부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보이는 거는 A, B, C는 얘들아, A, B, C, A, B, C는 숫자가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로 세팅한 거고, K 빼고는 다 숫자로 나와 있어, 완벽하게. 자, 그러면 얘는 뭐냐? 난 이렇게 얘기해. 미정계수 K가 한 개 포함된 바로 직선의 방정식 맞니? 자, 너네 이제 앞으로 x, y에 대한 1차의 이런 방정식 체계를 직선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자, 여기에는 미정계수가 k가 딱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앞으로 선생님 미정계수 하나 포함된 직선의 방식이네요? 그럼 바로 이거에 대해서 너네가 답을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는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이제 앞으로 이 둘은 쌤이야. 알았지? 자, 다시 뭐라고? 미정계수가 한 개가 포함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것이고? 정점이라 할 것이고, 그 정점은 자, K값에 관계없이, 자, 이거는 뭐와 같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 K값에 관계없이라는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얘가 만약에 0이고 얘가 0이면 K가 뭐가 나와도 항상 0 되는 거 맞니? 맞지? 근데 얘가 0, 얘가 0은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요 교점 아니니? 그럼 이 교점 P, Q가 바로 뭘까? 정점. 그렇다면 얘는 해석한다. 얘는 바로 P, Q를 지나는 무수히 직선 중에 하나일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K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K값에 달라지긴 하더라도 이 점은 꼭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자, 요 부분이거든. 자,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자, 다시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이제 마무리할 때 쓰려고 미리 이제 세팅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는. 자, 만약에 문제가 이게 나왔어. 근데 처음부터 문제는 이렇게 주지 않아. K가 막 다양하게 막 왔다 섞여 있어. 그러면 일단 너네가 얘는 K 값이 들어있는 걸로 묶어주고, K가 없는 걸로 이렇게 따로 세팅해서 더해서 0꼴을 만든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거지. 이거는 너네가 이제 앞으로 당연히 이게 나오면 이거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데, 미정계수가 한 개가 포함돼. 선생님 두 개는요? 안 돼. 그런 건 없어. 미정계수가 두 개 들어간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여야 돼, 반드시. 미정계수가 한 개가 포함된 직선의 방식은 바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정점을 어떻게 구한다? K값으로 묶어진 형태와 안 묶어진 형태에 대해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만드는 것이 정점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게 하고 얘가 0이 된다. 그러면 둘 다 0이 된다는 건 연립방정식을 풀이도 되지만, 이거 그래프로 따지면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고, 그 교점이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나온다면 얘는 결국 뭐냐면 이 P, Q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야. 이 직선은 K에 따라 이게 되기도 하고 이게 되기도 하고 이게 되기도 하고 이게 되기도 한다는 거지. K 값에 따라 직선이 달라진다는 거야.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정점은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다. 자, 근데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요것이 응용된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지? 자,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요거를 응용할 수 있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다 했지? 두 가지가 있지. 두 가지가 있었어. 문제도 한번 다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좋죠. 워낙 좋은 문제들이니까.
자, 바로 뭐였죠? 응용 첫 번째. 점 A를 주고 점 B를 주고 자, 선분 AB와 만날 때 자, 맞아요? 요렇게 문제를 줍니다. 요렇게 문제를 주고요. 자, 응용 두 번째는 점 A와 점 B를 주고 자, 두 점 사이를 지날 때 두 점 사이를 지날 때라고 했어요. 오늘 너무 여유있지? 진도가 문제 없으니까 좀 여유있게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 정점이 만약에 여기였다 합시다. 자,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AB라고 하는 형태의 사이를 지날 때와 선분 AB와 만날 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날 때는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A를 지난다는 건 A, B 사이를 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A, B를 지날 수 있고 얘는 A, B를 지날 수 없다. 이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거에 대한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공식화를 시킬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했을 때 이론적인 거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우시면 된다고 했는데 최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너네가 이렇게 지금 만약에 A, B 사이를 지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바로 요 식이에요. 이 식. 이 식을 내가 이렇게 할게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XY의 관계식이 는 0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fxy예요. xy가 들어있는 관계식 는 0꼴 요거에 바로 의미를 한다면 자, 지금 A와 B는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나는 위쪽, 하나는 뭐 아래쪽으로 해서 영역이 달라요. 그죠? 자, 근데 너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만약에 A, B와 C, D라 한다면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영역이 다르죠. 영역이 다르면 그 결과의 부호도 달라요. 내가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여기를 대입하면 각각의 부호는 다릅니다. 얘가 양이면 얘는 얘가 음이면 얘는 양이 돼버려요. 이 부등식에 대해서 너네가 이제 이 경계선이 등호라고 한다면 각각의 영역은 너네가 부등식의 영역이라 해서 부등호값 크다 작다가 나와요. 크다 작다. 그래서 얘가 크면 얘는 작고 얘는 작으면 얘는 크다가 됩니다. 근데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경계선을 기준으로 두 개에 대한 영역의 부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FA, B와 여기다 넣었을 때 FC, D의 곱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바로 두 점 사이를 지날 때고 만약에 선분 AB와 만날 때는 A와 B를 지나갈 수 있으니까 는 0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이 공식화시키지만 차이는 딱 하나 등호 하나 들어가는 작거나 같다로 풀어줄 수 있다고 했어. 자, 요게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변별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1, 2등 위주로 맞게 되고요. 나머지 다 틀려요. 근데 이거 그냥 공식화시키면 딱 진짜 거짓말 못하고 20초 안에 풀 수 있어요. 20초도 넉넉하게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내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하고 2번 한 번씩만 풀고 넘어가고 이제 다음 거 들어갈게요. 자, 문제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8년 3번으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풀었지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어때요? 자, 이런 거예요. 선생님 미정계수 하나 포함된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아,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정점 한번 구해볼까요? 정점은 이 미정계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져 있는 거 맞고 얘네들이 다 0이 되면 x는 마이너스 1, y는 2 즉 마이너스 1,2가 바로 정점입니다. 자, 얘는 m에 상관없이 항상 이 점을 꼭 지나요. 자, 그래서 정점 구하는 거 한번 연습해봤고요. 자, 하지만 이 문제는 자, 요 유형입니다. 요 유형은 정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그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선분 AB와 만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등호 넣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 점 대입하고 이 점 대입해서 곱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x에다 3 대입하세요. 3 대입하면 4m 마이너스 1 대입하세요. 자,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내 말은. 그 다음에 2,5 대입할게요. 2 대입하면 5 대입하면 그렇게 곱해서 사이를 지날 때는 작다인데 선분 AB와 만나도록은 작거나 같다를 푼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 2차 공식 푸는 거 배웠죠? 최고차계수 양수 확실하게 맞으니까 0이 되게 하는 4분의 3 값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작거나 같다 모아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풀면 진짜 나는 뭐 5초 안에 풀죠. 근데 너희는 어쨌든 20초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난이도가 꽤 높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꽤 높아요. 알겠죠?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면 외워서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 두 점 사이를 지나갈 때 할 텐데, 이 두 점 사이를 지나갈 때는 단순하게 A, B를 사이를 지나도록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제 풀었던 거예요. 자, 요거는 페이지 253쪽에 12번으로 그때 풀어줬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253쪽에 12번 문제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두 직선이 1,3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이놈부터 먼저 완벽하게 그립시다. x절편 2,0, y절편 0,2. 자, 이 직선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또 나왔네요. 미정계수가 k가 포함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 체계, 바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정점 사실 구할 필요 없지만 이거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k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시킨 후 얘가 0,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 y값 1. 이것이 바로 정점이 돼서요. 자, 얘는 이 점을 꼭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1,3면과 만나도록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왜 x절편, y절편 구했겠니?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자, 그거에 또 다른 의미 부여할게요. 결국 이거 아닐까요? 1,3에서 만난다는 건 0,2와 2,0 사이를 지나도록이라는 말 아닐까요? 자, 요 두 점 사이를 지나면 교점이 반드시 1,3에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요거 지나면 1,3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지나면 1,3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아니고요, 당연히. 그래서 요 두 점 사이를 지날 때만 비로소 1,3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두 점 사이를 지나도록을 각색해서 만든, 어렵게 만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놈이니까 꼭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결론은 또 두 점 사이를 지나도록이라 했으니까 바로 즉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하나는 0,2 대입, 하나는 2,0 대입한 형태를 곱해서 0보다 작다 할 겁니다. 자, 0하고 2 대입해 볼게요. 0 대입하면 k,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0 대입할게요. 2 대입하면 3k, 0 대입하면 플러스 1. 자, 0보다 작다. 2차 계수 플러스, 그러면 2차 공식 풀이 0이 되게 하는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를 작다 모아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뭐 정답은 중요하지 않죠? 이게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너네가 지금 다 풀어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외워서라도 너네가 맞출 수 있도록 만드시면 요 유형을 완벽하게 어쨌든 틀린 일 없으실 겁니다. 자, 어저께 했던 건 맞죠? 여기가 끝이었죠? 자, 그럼 오늘 그 이어서 진행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추가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보시고요. 자, 없으시면은 바로 그 다음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참 재밌는 문제인데요. 자, 요거. 자, 내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네가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두 직선 줬어요. 지금처럼 3x 플러스 2y 더하기 1은 0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0은 0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느끼시겠지만 완벽하게 줬다는 건 교점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놓고 문제, 얘와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여기를 지나고 수직이래.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거든요. 얘와 수직이라면 기울기가 몇이라는 뜻일까요? 곱해서 마이너스.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과 수직이 되려면 바로 기울기가 몇이어야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될까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 직선?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점 구해. 교점 구할 수 있으니까 교점 구해. 기울기 1이야. 구하자. 즉 이렇게 풀지 않을까요? 어때요? 선생님 생각 어때요? 어때요? 선생님 생각 맞나요? 안 맞나요? 연립하면 더했을 때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 이 양은 8이니까 y는 4 아 여기가 마이너스 3,4였구나. 자 그럼 최종 정답 기울기 1이니까 1 쓰시고 마이너스 3,4 지나니까 x 플러스 3 더하기 4 그래서 정답은 x 더하기 7. 자 이렇게 풀어서 답이 틀릴까요? 절대 아니요. 맞죠? 자 이걸 문제 줬을 때 100명 중에 푼 사람들이 만약에 50명이라면 50명 중에 49명의 답안은 이렇게 풀 겁니다. 그 중에 너희들도 그 49명에 들어갈 거고요. 맞죠? 자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 자 너네가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일명 정점을 지나는 도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3x 플러스 2y 더하기 1 그리고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0에다 한쪽에 k배에서 더하면 이건 반드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이 직선은 이거일 거예요. 이거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K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 K는 바로 이겁니다. 얘와 수직이다. 아 기울기가 1이다. 자 그러면 나는 기울기 1이라는 거는 2KY 마이너스 1Y는 3K 이 안에서 마이너스 3K 이 안에서 마이너스 2의 X 뭐 뒤에 샬라샬라 자 Y는 그러면 2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가 돼서 결론적으로 너네가 이제 뭐가 되냐 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근데 나는 너네 어저께 배운 게 있습니다. 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이거는 이제 중학생들이나 이런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됐으면, 자, 지금 누구랑? 얘랑 수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자, x의 계수가 뭐야? 3k 플러스 2x. y의 계수 뭐야? 2k 마이너스 1의 y. 어제 배운 공식에 의하면 뭐라고 했죠? x의 계수에 비해 곱 1과 얘 곱하면 그 다음에 1과 요 y 계수 곱하면 더해서 몇이라고? 그럼 5k는 뭐가 되니? 자 이거죠. 자 그러면 결론 마무리할게요. 이거 여기다 넣겠습니다. 넣어서 풀게요. 자 마이너스 5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2y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 제로. 자 따라서 5 곱할게요. 5이 싫죠? 5 곱할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10x 마이너스 5y 플러스 50은 제로. 자, 7x 마이너스 7y 플러스 49는 0.
7로 약분하면 x-y 더하기 7은 0.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너네가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이걸 거야. 뭐야, 선생님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훨씬 낫구만. 쓸데없는 짓 하시고 계시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연하죠. 정상이 일이라면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더 복잡하고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럼 너네 그럴 거야 당연히. 아, 선생님 너무 힘드시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딱 이 얘기만 할게요. 너네가 지금 이거 교점을 구하기 쉽다 했죠? 만약 교점을 못 구하면 어떡하실래요? 여기 미정계수가 들어갔습니다. 미정계수가 들어가서 교점을 구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멘붕이 오실 거예요. 그때는 이것밖에 풀이 방법이 없어요. 즉, 교점을 구할 수 있는 체계는 당연히 이 방법이 좋죠. 근데 만약에 교점을 구할 수 없게 저 자체에서 미정계수를 넣어주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즉, 이 풀이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가 만들면 너네는 이 풀이로만 하셨을 때 절대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난이도를 확 올리면 돼요. 의정부에서 그렇게 냈을 때 거의 1등 수준 아니면 다 틀립니다. 이거를 보통 학생들은 그냥 버립니다. 근데 버리지 마세요. 난 이 문제를 서울권에서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푸시는 분들은 다 틀려버립니다. 거의 다 틀려버려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푼다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문제를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거 다 있어요. 기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심화 문제들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지금 이렇게 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하는 게 이렇게 푸는 게 좋죠. 근데 내가 다시 말하지만 어떨 때 이 방법이 무효가 돼버리냐면 교점을 구하기 힘든 형태, 즉 여기 자체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나오면 교점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이 방식이 꽝이 돼버린다고요. 그때는 이 방법 못 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뭐 틀려야겠죠. 이 방법 모르면 틀립니다. 100% 틀려야 돼요. 근데 이 방법 알고 있으면 맞힐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1등 맞고 싶으면 꼭.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아쉽게도 뭐냐면 밑에 있는 두 문제는 다 어때요? 교점을 구할 수 있게 줬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런 문제 하나를 갖고 올게요. 자, 일단 너네가 9-1번하고 9-2번 두 개 풀어보시고 이거는 이걸로 푸세요. 이건 이걸로 푸셔보시고 자, 지금부터 나는 그 문제 하나를 추가로 써줄 테니까 9-3번이라 해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1, 2번 풀고 있으세요. 내가 문제 하나 써줄게요. 그런 문제를 봐야 너네가 그게 이거였구나. 선생님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말을 안 하면 너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하더라고. 선생님 이걸로 풀지 왜 X로 풀어요? 막 이러더라고. 문제 하나 보여줄게요. 내가 만들어야겠다 문제를. 방법이 없네. 문제를 내가 만드는 거 같거든요. 그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잘 없더라고 여기 보통 집에서 이렇게. 네, 문제 하나 만들 테니까 그러면 따로 풀어주세요. 이 두 개는 쉬우니까 그냥 바로 풀어주시고 만들면 되지. 만들면 되지.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있거든. 자, 요게 이제 마지막 3번 문제나 볼게요. 자, 1, 2번 푸신 사람만 도전하세요. 1, 2번 푸신 분들만. 자, 3 이게 9-3번이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이제 3분 정도 더 드릴게요. 이건 애초에 너네가 이제 교점으로 구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방식 공식대로 쭉 쓴 다음에 두 개를 다 대입해서 미정계수 두 개에 대한 식을 세우는데 K 구할 때는 K 넣을 때는 여기다 K 넣으면 식이 더 복잡해져요. 미정계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다 K를 넣는 것이 더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가급적이면 이해를 한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다 했어? 여기 빠른 거. 아, 너 5개밖에 안 했구나.
자,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9-1, 2번도 질문 가능하니까요. 9-1, 2번하고 9-3번까지 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자, 질문. 질문하세요. 질문. 이거 말고 9-3번 말고 1, 2번은 없니? 1, 2번은 괜찮아? 교정과 하는 건 없지 않구나. 자,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자 AX-3Y-1 여기다 K를 넣지 마세요. 웬만한 미정에서 두 개 겹치는 경우는 연산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급적이면 K는 미정계수가 없는 식에다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시고 K를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고요. 자, 여기다 이제 이 두 개 점을 각각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3분말 대입할게요. 자, 3a 3 빼기 1 더하기 k에 6 더하기 1 더하기 3은 0. 자, 정리하면 3a 플러스 10k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고요. 자, 이번엔 마이너스 1분말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k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 더하기 3은 0. 자, 이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k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3배 할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6k 마이너스 12는 0이 돼서 두 개를 더하면 16k 마이너스 16은 0. 야, 문제 제일 잘 됐네. 와, 분수도 안 나왔다. k 1 나와요. k 1 나오면은 얘가 6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되게 잘 됐네. 그냥 랜덤으로 냈는데 막.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대입하면 끝이 난다. 자, a단은 마이너스 2 넣고 k단은 1 넣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냐? y는 1이 나오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건 어쩌면 당연했구나. 이거 내가 너무 근데 어설프게 줬다. 이 두 직선에 근데 이거 좀 그렇다. 이거는 조금.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에서 답이잖아. 내가 문제를 잘 못 냈나 보다. 자, 어쨌든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어떤 건지 대충 알겠죠? 이런 방식대로 간다는 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이기도 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거기다 이제 삼각형 넓이와 자체 방식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247쪽 준비. 자, 이거는 선생님이 방학 때 한번 이거 증명한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증명하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얘는 공식만 꼭 필히 마스터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 공식은 너네가 되게 이용 가치가 큰 게 이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특히 이제 얘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면 너네 2학기 기말 중간고사죠. 얘가 원방에 엄청 많이 써요. 원방에 엄청 많이 쓰다 보니까 원방에서 필수예요. 근데 이제 원방이 너네가 알다시피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거 다음에는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너네가 2학년 가서도 그리고 수능에 가서도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수능 대비할 때 야 이거 알지? 하는데 모르는 친구가 하나도 있더라고요. 당황해요 나는. 자, 말 그대로 너네가 뭐냐면 이 점이 있어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란 바로 이거죠. 이렇게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몇 번? 3번. 최단 거리가 바로 거리입니다. 제일 짧은 코스로 갔을 때가 거리고요. 그건 바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까지가 거리예요.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그 공식이 이거라는 거죠. 자, 루트 제곱 더해서 그 다음에 요 x1은 여기다 넣고
y1은 여기다 넣고 자, c의 절대값 이게 바로 이제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필수예요. 이건 무조건 필수고 오늘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수 암기. 자, 그러면 이걸 공식 써가지고 푸는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가급적 공식 바로 지금 외우세요.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3,-2에서 자, x-2y 플러스 1은 0과의 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너네가 알다시피 d라는 문자 써요. 자, d 거리는 자, 루트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몇 나와? 그 다음에 3을 여기다 넣는 거죠.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리고 1 한 다음에 절대값. 그럼 루트 5분의 몇이 나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이따 문제 풀 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너네가 낼 수 있는 형태들을 이제 유형별로 또 다시 설명할 텐데요. 자, 요거의 첫 번째 응용은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요거의 첫 번째 응용이 바로 뭐냐면,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너네 두 직선이 만약에 뭐 한다면, 두 직선이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자,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만나는 거, 이거는 거리 못 구하죠. 왜냐면 만나니까. 하지만 평행할 때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구하는 방식은 자, 한 직선의 임의의 한 점을 잡아줘요. 임의의 한 점. 임의한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래서 한 직선의 임의의 한 점을 잡고 다른 평행한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근데 가능한 얘는 분수꼴 별로 좋지 않죠? 가능한 정수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x, y가 정수였으면 좋겠다. 그럼 너네가 그 정수 세팅하는 거는 너네 몫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2x-y 더하기는 0과 2x-y 플러스 4는 0과의 자, 바로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직선을 선택하는 건 자유야. 근데 나는 이거를 선택하고 여기에 0,1이라는 점을 선택하려고 해. 이 정수 좌표를 설정하는 건 정말 너네 그 약간 스킬이죠. 센스죠. 자, 여기 0 넣고 1 넣으면 정확하게 0 되는 거 맞죠? 자, 이 점은 여기 위에 점 맞고요. 다 정수 맞죠? 그러면 바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0,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보면 제곱 더해서 루트 0 넣고 1 넣고 0이니까 빠지고 1 넣고 4 넣어서 절대값 씌우면 루트 5분의 3이 된다. 자, 이런 식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또한 구할 수 있고 이거는 바로 내신에 그냥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응용도 가능하겠지만 이것 자체로도 바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분수는 안 돼요? 분수도 돼요. 단 분수는 계산이 조금 그래서 그런 거지 분수 계산해도 문제 되진 않아요. 알겠죠? 분수도 할 수 있어요. 괜히 분수했다가 안 되는 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씩 또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49쪽에 유형 10번, 유형 11번까지 오늘 하고 1교시 잠깐 쉴게요. 자, 필수형 10번 보겠습니다. 10번하고 11번 연달아 들어갑니다. 자, 1번은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일 때라고 했습니다. 원점은 0,0이고요. 자, 이거는 kx, 반드시 직선 사이 할 때 직선은 능력꼴이 돼야 돼요. kx-y 3k 플러스 2는 0. 반드시 능력꼴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거리 공식 적용하면 제곱 더해서 루트 k제곱과 1 더해서 루트 0 넣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2의 절대값이 자, 몇과 같다? 3.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나오시면은 무조건 제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곱을 하시게 되면 k제곱 플러스 1분의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는 9. 그래서 얘 이쪽에다 곱해주시면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는 9k제곱 더하기 9가 돼서 마이너스 12k는 5, k는 마이너스 12분의 5가 나온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했었던 평행선 사이의 거리인데요. 자, 지금 그냥 평행선 대충 그려주시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0 기울기 음수인데 증가를 그려버렸네. 그냥 할게요. x 플러스 2y 더하기 k는 0. 자, 말했지만 여기에 완벽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의미의 정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4,0도 있고 0,2도 있고 다양하죠. 보통은 절편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는 0,2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라고 하네요. 자, 그럼 공식 쓰겠습니다. 0,2에서 x 플러스 2y 더하기 k는 0과의 거리를 이용한 것이 루트와 같다는 식을 세우면 제곱 더해서 루트 0 넣고 2 넣고 k 더해서 절대값이 바로 거리 루트 5와 같다. 자, 양변에 이제 제곱하지 마세요. 이거는 k 플러스 i의 절대값은 곱해서 5가 돼서 k 플러스 4는 절대값이 5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세요. k는 1 또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이 되겠죠. 자, 두 개 해봤고요.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 그냥 바로 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있다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굳이 급하게 안 할게. 자, 그러면 밑에 있는